많은 만큼 줄일 수 있는 절세 비법, 절세 미남과 함께 알아보죠. 이상화의 세무 클리닉. 오늘도 절세 미남 이상화 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은 항상 저도 메모를 하면서 듣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공부해볼 네. 세금 어떤 영역인가요? 최근에는 이제 여러 기업가 은행에서 희망퇴직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기 은퇴의 열풍이 좀 불었습니다. 파이어족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퇴직금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퇴직금에도 세금이라는 게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퇴직금과 관련한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받는 모든 돈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정말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학생일 때는 이런 것에 참 관심이 없었는데 그렇죠. 사회에 나오고 보니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네요. 네. 최근에 제가 아는 아나운서도 네.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서 퇴직을 했어요, 이번에. 네. 퇴직금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들어봤더니 꽤나 거액이더라고요. 네네. 거기도 세금을 뗐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퇴직소득세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 생각할 때 제가 방금 어떤 아나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한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네. 퇴직소득세는 직장인들만 내는 건가요?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직장인들만 퇴직금을 받게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좀 이제 상황들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다양화가 어떡해요? 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로 경기 불황이 이제 길어지면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폐업이라든지 이런 케이스를 이제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업하는데도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장려 차원에서 이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일자부터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신 자영업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폐업을 할 때에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돌려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돌려받는 부분들을 퇴직소득세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거는 장려입니다. 손해를 보는 부분이 아니라 원래는 폐업을 하지 않고 해지를 하게 되면은 이 해지 때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로 과세되어요. 그러면 기타 소득세라면 합산과세인가요? 맞습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합산과세가 되는 거고 그 퇴직소득으로 받게 되면은 분류과세라고 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네.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받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임원들 같은 케이스는 근로자하고 조금 다르게 퇴직금이 산정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뒤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궁금증이 생겼는데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이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전부터 사업을 하시고 저도 네. 사업을 할 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해서 네. 납부를 계속 했었는데 네. 2016년 1월 1일 이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난 늦었네? 네. 너무 일렀네? 네네. 뭐 그래도 왜 그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러게요. 그때는 제가 여기 왜 나오지도 오늘 않았고. 만났어요, 저를? 그러니까요. 네. 저는 합산과세 된답니다, 여러분. 자,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네. 노란우산 공제에 불입하신 분들은 분류과세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또 어느 정도의 큰 혜택이 있는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자, 퇴직을 한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그쵸. 것 같아요. 퇴직을 하는 사람이라면 네네. 무조건 네. 이건 조건 없이 무조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 겁니까? 그 퇴직소득세를 낸다라는 거는 혜택입니다. 왜냐하면은 퇴직금을 받아도 근로소득세로 과세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퇴직금으로 보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나가기 싫은 분을 억지로 좀 내보내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 플러스 별도로 좀 위로금조로 주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퇴직금이라기보다는 위로금에 가깝기 때문인가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어찌됐든 퇴직소득세는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하는 퇴직금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과세가 될 수 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따가 퀴즈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퇴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소득세를 내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는 소득
이렇게 이제 칭하고 있고요. 임원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세법에서 정하는 퇴직소득 한도에서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굉장히 말이 표현이 딱딱해서 어려운 것 네네. 같아요.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는 소득 음. 및 뭐 현실적인 퇴직이 뭔데요? 실제 퇴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아닌 경우를 좀 살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상무로 있다가 전무로 승진하셨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종업원으로 있다가 임원으로 승진하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그 경우는 퇴직일까요? 퇴직이 아닐까요? 승진 아니에요, 그건? 그냥? 퇴직입니다. 퇴직이에요? 네네네. 왜요? 그 종업원은 정규직이에요. 네. 임원은 비정규직입니다. 계약직이 되는 부분인 거죠.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뭐 사측이냐 어. 뭐 노측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임원은 이제 그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럼 임원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네요? 뭐 좋은 부분도 있죠. 네, 그러나 급여를 많이 받을 수 비정규직이네요. 있으니까요. 네, 네네. 그러나 비정규직이네요. 네네네. 아, 그 장단이 다 있군요. 네. 임원에 대한 그래서 것도. 현실적으로 퇴직으로 보는 케이스가 종업원이 이제 임원이 되는 케이스들 그리고 회사가 이제 조직 변경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합병이 네. 될 수도 있고 분할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인으로 전출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회사명이 이제 바뀌었죠. 합병이 되면서 네. 그런 케이스는 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거고요. 아, 우리 회사가 합병이 되어서 네, 내가 다니던 회사가 5천만 회사였는데 네, 3천만 회사로 만약 바뀌었다. 네, 그래도 이걸 퇴직으로 맞습니다. 본다는 거죠? 네네, 퇴직으로 보게 되고요. 어. 그리고 그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A에서 근무하다가 너는 이제 앞으로 B에 가서 근무를 해라. 이것도 네, 퇴직이에요? 퇴직에 해당을 합니다. 오. 그리고 상근 임원이 있습니다. 상근이라고 하는 거는 출퇴근을 매일 하는 임원인 거고요. 네. 비상근 임원이 있어요. 외부에서 자문이라든지 이렇게 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비상근 임원이 된 케이스도 퇴직입니다. 아, 퇴직의 개념이 그냥 제가 정들었던 회사를 떠나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이것만 퇴직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네네. 아, 모든 퇴직금에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 건 아니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때에 따라서는 근로소득세로 부과를 한다. 우리가 네네. 살짝 이야기를 하고 넘어왔지만, 네. 뭐 근데 이 소득세니까 퇴직소득세든 근로소득세든 네. 소득세니까 세율은 같을 것 같은데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맞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 소득세에서 이제 열거하는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종합소득세 시간에서 다뤄드렸는데 세율은 다 똑같아요. 6%, 15%, 24, 35, 38, 40, 42, 45. 숨이 찬데 이렇게 계속 세율은 똑같이 올라가는 부분인 건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을 해서 세율을 때려버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벌었다 하더라도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퇴직금은 이러한 음. 결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분류과세를 합니다. 따로 떼서 방을 따로 떼서 아. 너는 여기에서만 세금 계산을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엔잡러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뭐 어디 배달 일도 하고 내 사업도 하고 또 뭐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기도 하고 네, 이런저런 소득도 있고 회사도 다녔고 네, 라고 했는데 나중에 퇴직금이 이 모든 내가 번 돈이랑 합산이 돼서 음, 세율을 매길게 하면 정말 최고 세율로 매겨질 맞습니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똑 떼서 네. 퇴직금만 너만 해당해서 내가 세금 뗄게 하면 똑같은 세율이어도 네네, 내는 돈의 액수가 달라지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 결집 현상이라는 거는 음. 다 이 소득, 저 소득 다 합산하는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 퇴직 소득은 사실상 지금 받지만은 1년 동안 일한 거에 대가라기보다는 음. 장기간에 걸쳐서 일을 한 소득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실현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근로자들 같은 케이스는 한 달 급여의 근속연수 곱한 게 거의 퇴직금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한 10년치에 해당하는 그 소득 자체가 한 번에 이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네. 높은 세율로 부담이 되었을 경우에는 좀 부담이 크다. 아, 그래서 분류과세를 해준다. 뭐 이런 결집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분 왜 우리가 뉴스에서 그 우리 아버지가 퇴직금으로 음. 마련하신 뭐 네. 치킨집이 망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만큼 퇴직금의 액수가 또 오랫도록 한 30년, 40년 근속하신 분들은 네. 액수가 굉장히 좀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율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홍여진님께서 제가 알고 있던 퇴직의 개념이 참 많이 다르네요라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 기점으로 저도 지금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럼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네네. 어느 정도의 퇴직소득세를 내게 될지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려면은 네. 일단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것들을 파악해 보면 좋아요? 일단 직원들 같은 케이스에서는 뭐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이기 때문에 아까 그 홍여진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거의 간단하게 인식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닌 뭐 임원에 해당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정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기업에 가면은 이제 사내 규칙 같은 정관이라고 있는데 정관에 위임된 규정에 따라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가 퇴직소득에 해당을 하고요. 네. 그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한도를 높게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똑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퇴직금으로 많이 받도록 세팅을 하게 되면은 네. 굉장한 절세를 하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요즘에는 트렌드가 그 세금을 내 돈으로 바꾸는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노란우산공제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입니다. 아, 그렇죠.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넣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렇죠. 많으시거든요. 소득공제가 됐고 그 아까 전에 뭐 이자가 저리로 받는 어떤 상품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 네네. 노란우산공제는 복리이자예요. 그래서 이자도 많이 챙기고 다만 하나만 유의하셔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걸 해지해 버리는 케이스가 가장 최악의 경우가 됩니다. 왜요? 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폐업을 하셔서 그 노란우산 부금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 그럼 그러면 퇴직소득세. 2016년 1월 1일 이전에 하더라도 폐업을 하면은 아니요. 1월 1일 이후에 진짜 2016년. 저한테 지금 장난치시는 거예요? 왜 희망을 자꾸 주는 거야 나한테? 저는 무조건 합산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예, 저는 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 네네. 이후에 하신 분들은 폐업을 통해서만 그 퇴직금의 개념을 찾으실 때 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네네. 분류과세라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네. 예, 복리는 복리대로 챙겨가고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제로 챙겨가고. 그래서 그 개인화라는 얘기가 아까 전에도 엔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똑같은 소득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 소득을 어디에다가 포진을 시키는지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국가에서 알아서 세금 계산되는 대로 내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있으시겠지만은 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쯤에서 퀴즈도 한번 드리고요. 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머리를 살짝 그러게요. 식혀 가볼게요. 오늘 퀴즈 이상화 세무사님이 주시는 거 어떨까요? 네. 퇴직금을 받는 모든 사람은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을 받는 모든 사람은 무조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EBS FM 이희경의 5천만의 생활경제. 매주 화요일은 절세미남 이상화 세무사님과 함께 세무클리닉 하고 있어요. 제가 퀴즈를 내어드렸는데 또 생소하신 분들도 너무 많고 네. 또 우리가 항상 모든 돈을 받았으면 내야지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라서 어떤 분들은 오 당연히 퇴직금을 받았으니까 내야죠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뭔가요? 퇴직금을 받는 모든 사람은 퇴직소득세 내야 한다.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X. 세법에서 정하는 퇴직소득의 한도를 초과해서 받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퇴직소득세로 내느냐, 네. 근로소득세로 내느냐, 네. 돈은 무조건 내긴 내야 되는데 네. 뭐가 더 유리하냐로 음. 본다면 퇴직소득세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로 퇴직금을 받았지만 근로소득세로 안 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좋은데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 개념이 딱 잡히셨죠?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조금 더 조건이 좋은 것이 퇴직소득세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일단은 그 세율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퇴직금을 받아도 세율은 똑같게 되는데 왜 퇴직금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퇴직소득 금액에서 일단 공제를 해줘요. 근속연수 공제라고 해서 네. 5년 이하를 근속을 하셨으면은 1년당 30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10년 이하 케이스에서는 50만 원, 그리고 20년 이하에는 1년당 뭐 80만 원 이런 식으로 공제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공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환산급여 공제라고 해서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8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를 해주고요. 뭐 7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800만 원 플러스 8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60%를 공제를 해주는 케이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퇴직금을 한 1억을 받아도 계산을 해보면 뭐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받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그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퇴직금을 1억을 받았는데 이걸 퇴직소득세로 간주를 하면 이것저것 공제되고 빼주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실제 1억을 받았어도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받은 거에 세율을 붙이는데 네. 근로소득세로 가면 공제되는 게 없나요? 없죠. 그럼 1억 그냥 다 네, 내야 되네. 네. 여러분 숫자를 대입하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한번 예를 들어 주실까요? 네. 그 연봉이 5,40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매월 균등액으로 450만 원씩 받는 분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근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퇴직금이 일단 얼마가 되냐면은 1일 평균 임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곱하기 30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계산을 하면은 1,35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로자는 3개월치의 월급을 환산을 해서 그 퇴직금을 만들어요. 네. 그러면 퇴직금을 많이 받고 싶다라면은 퇴사하기 직전에 야근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면 됩니다. 야, 이거 좀 꿀팁인데 회사 사장님들 되게 싫어하겠다, 세무사님을. 그렇죠. 네, 대표님들에 대한 것도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대표님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네. 모두를 사랑하시는군요. 네, 네, 네. 예, 일단은 그래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3개월간 받는 임금을 이제 총계로 나누면은 1,350만 원이 나오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하루 임금으로 나누면 14만 8천 원이 나와요. 네. 그래서 14만 8천 원 곱하기 31 하고 나면은 444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힘들게 계산을 했지만 월급이 45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한 달치 월급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냥 너 직접 받는 월급에 월급 곱하기 3 하면 그게 네 퇴직금이야. 우리 그냥 그래 여기서 산정이 된 거군요. 네네네. 어허. 근데 막판에 상여를 받든지 근무를 많이 하셨으면은 네. 그 논리가 아니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더 높게 나옵니다. 아, 그래서 열심히 퇴사 직전에는 뭐 뼈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로자분들은 오늘 지금 이 시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계산하면 퇴직금이 8,8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퇴직금이 8,800이 나오는데 네네. 세금은 8,800에다가 시간 관계상 근속연수 공제를 이제 차감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20년을 근속을 하셨기 때문에 400만 원 플러스 80만 원 곱하기 20년 마이너스 10년 해주면은 1,200만 원의 근속연수 공제를 해줘요. 1,200만 원을 여기서 또 빼준다는 거예요. 네네네. 8,800에서. 네. 그리고 환산급여 공제라고 해서 환산급여 공제도 3,0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미리 제가 이제 계산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 혹시 총 네. 합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는 계산만 나오는데. 총 합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510만 원의 퇴직소득 가세 표준이라는 게 생겨요. 8,800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1,510만 원을 받은 걸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8,800만 원을 내가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걸 퇴직소득세로 내려면
1,510만 원 정도 이것저것 공제받고 내가 이거 1,500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데 네. 이걸 나중에 합산과세가 돼버리면 8,8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그대로 내야 그렇죠. 된다라는 거. 네. 이게 오늘 가장 키포인트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네. 자세한 것들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1,510만 원에 대한 세율을 곱하면은 118만 원이 나와요. 네. 그래서 최종 세금은 118만 원인 거죠. 118만 원만 내고 끝낼 수 있는 거를 그렇죠. 8,800에 대한 세금을 내려면 얼마예요? 뭐 근로소득세로 과세가 되었을 때는 8,800만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24%의 세율이죠. 어우, 그래서 118만 원 나누기 8,800을 하면은 1.34%가 나옵니다. 1.34%. 네. 그래서 거의 뭐 10배가 넘죠. 아이고. 일단 저희가 이제 세무사님을 보내드려야 할 때예요. 네네. 그냥 퇴직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는지만 간략하게 딱 음. 정말 간략하게요. 일단은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계산을 해줍니다. 연말정산 하듯이 퇴직금을 지급을 받고 나서 원래는 이분들이 내년 5월 31일 날 세무서에 네. 가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예. 근데 그렇게 하시기가 힘드실 테니까 회사에서 원천징수라는 걸 하고 퇴직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세무서에 가실 일은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쯤에서 우리 세무사님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